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단톡방에는 읽으면서 계속 짤뚱짤뚱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IWM 같은 경우에 성장주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저번 라방을 지웠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역주에 관한 것이랑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다가 인터넷이 끊겨서 킥아웃 됐죠. 킥아웃 됐어. 그런데 그 내용이 뒤에 설명드려야 되는 것과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딱 잘린 상태라 앞에 것만 보면 내용이 연결도 안 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결해서 끝에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건 지웠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시간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 알려드렸죠. 근데 그거는 쪼개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막 올려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걸 프라이빗이나 딜리스트로 바꾸면 되는데 지웠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어, 그렇게 아직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IWM이에요. 성장주가 많기 때문에 IWM이 떨어지면 우리 성장주들은 많이 아파. 근데 지금 성장주 보면요. IWM 이 마켓 포캐스트를 보면 이제 과매도 상태예요. 근데 아직 이 그린이 더 내려올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내려올 수 있어요. 더 내려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숄텀이 이 팔랑거리는 이 빨간에 얘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이 하늘색이 만약에 내려와서 갭락으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장 초반에 밀리거나 하더라도 반등할 수 있어요. 과매도 상태라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반등해가지고 이제 차트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딱 반등을 하면 조정 끝났구나. 역시 뒷바이야. 이러면서 막 잘못 올라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톡방에 이제 읽은 대로 써드렸던 게 뭐였냐면 주초에 월화 만약에 반등하면 수요일 오후부터 해갖고 주 후반에 다시 바닥을 찍으러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IWM이 갭락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반등을 볼 수 있다. 왜냐면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이 지금 빠지고 있지만 이 선물이 말아 올려서 시작을 한다면 아침에 훅 밀렸다가 조금 더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꼭 확인을 해야죠. 차트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지 100%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측하기에 그렇다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리면 어디까지 우리는 이걸 이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매도면 이제 반등을 살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IWM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차트로 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겁나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볼륨을 쌓아놨어요.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거래가 되게 많았어요. 호시절이 다 간 것처럼 지금 생긴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를 밀려서 내려오는지 마는지를 봐야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볼륨이 쌓인 그래서 허벙인 자리가 여기로 본다면 이 노란 선 200, 207 이거를 주인 언니 오빠들이 낄 생각이 없으면 여기서 말아 올릴 것이고 아니면 이제 밀려서 여기 196 이 자리까지도 밀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진짜로 여기까지 훅 빠질 수 있어요. 156인가? 뭐 156이었는데 이건 짧은 4시간 차트로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요. 154.06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그리고 뭐 저는 한 달 전부터 어쨌든 뭐 한 달 반 전부터 캐시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각보다 한 달을 더 버텼기 때문에 차트가
얼만큼 어떻게 해서 차트를 만들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뿐이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런데 깨면 여기 이 자리까지도 월스트로 보면 내려올 수 있다. 그냥 예측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해갖고 다시 볼륨 이렇게 쳐가지고 다시 빨간 선 위로 올라가면 프라이스 컨트롤 라인으로 위로 올라가는 어떤 뭔가가 생기면 차트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EMA 30일 기준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긴 드로잉이 안 돼.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여기 드로잉 되는구나. 이걸 키면. 라방할 때 드로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반등하면 이 프라이스 컨트롤 라인을 일단 첫 번째 넘어서나 봐야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얘가 이렇게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맞고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를 하면서 저점을 깨고 여기까지 내려오는지를 봐야 해요. 그리고 이 MACD 같은 경우에는 제가 QQQ하고 S&P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 처음 시작한 그 모멘텀을 잃은 모습을 보여드렸죠. MACD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식의 모멘텀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데크나고 골크나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데크 골크 났을 땐 이미 늦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픽 찾는 연습하시라고 그랬죠. 픽 찾고 나서도 주가가 올라가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픽 치고 여기 색깔이 변하기 시작할 때는 욕심내지 말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추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따라서. 혹은 스탑. 자리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면 스탑이나 리밋 걸죠. 그리고 이게 장이 좋아서 막 엄청나게 막 파라볼릭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스탑 트레일링을 걸기도 하는데 사실은 스탑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스탑 트레일링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그러다가 훅 빠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체결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얘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애플 그때 돌려서 트림하세요 했더니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그냥 팔아 라고 말씀드렸던 게 리밋을 얼마에 걸까요? 거기 걸어도 거기 그 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이만큼 걸어 놓으면요 이 가격대에서 이만큼을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밀려요. 밀리면 그게 안 팔리고 쭉 떨어진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그냥 마켓으로 팔아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주린이 때 한번 당해봤죠. 그 월드 WWE인가? 레슬링. 그쯤에서 진짜 잘 팔았는데 그때 많이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들고 있었는데 12개인가 팔리고 나머지는 다 끌고 떨어졌어요. 급락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스탑을 걸어놨는데 안 팔리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구나. 그때는 뭔지 잘 몰랐으니까 조금씩 배워갈 때라.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트 보면 여기 뭐 다이버전스 떴잖아. 하락 다이버전스 떴고 이게 히스타그램이 완전히 이렇게 치고 내려왔고 여기 마켓 포캐스트도 지금 하방으로 다 향하고 있고 이미 베어리시 테러토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IWM은. 그리고 저번 주부터 저저번 주인가 저번 주부터 IWM이 좀 심상치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약하다.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뒤집는 어떤 힘을 보여주었어야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면서 여기 저점을 깨는지 봐야 되는데 목요일날 리버설 시그널을 줬어요. 리버설을 할 수도 있는 시그널을 줬는데 그거를 팔로우 스루를 못하고 그냥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딱 갖다 댔는데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할 수 있죠. 뭐 그런 모습 보고 있어요. 반등할 때 그 조정이 끝났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 모습이 나오기에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는 가지고 계신 것도 이제 막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타지 말라고 확인되거든 타라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주는 지금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성장주를 저는
장기로 한 5년, 8년 들고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분들도 조바심을 내요. 그거 왜 조바심을 내요? 이렇게 해갖고 성장주가 2배로 올라가죠? 또 내려와. 또 내려오고, 여기서 막 2배, 뭐 200% 올라가죠? 또 내려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매수자리를 주고 매도자리를 항상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중요하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장주를 근데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골치가 아파, 머리가 아파, 많이 아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뭐 그 라방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복잡하니까 인베스팅 차트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인베스팅 차트의 IWM이에요. 해지를 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예요? 트림아웃해서 캐시 확보. 이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한데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IEF나 TLT 조금 밸런스로 맞춰서 갖추고 계시면 돼요. IEF, TLT 같은 경우에는 10년물하고 20년물 이렇게 추종해서 가죠. 그런데 이게 월배당이 있어요. 월배당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월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개수를 늘려가는데 이제 그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기준을 볼 때 제가 이제 TLT를 가끔 설명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141부를 걔가 뚫고 올라가면 주식이 안 좋다. 근데 걔가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헷갈렸어.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봐도 그게 뭔지 몰라. 봐도 몰라. 설명을 드려도 그게 그럼 이걸 사야 되나요? 라고 생각조차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참 뒤에 이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막 해지를 해가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현금 확보 그게 가장 좋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현금 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그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그저께 맞죠? 후회를 좀 했어요. 내가 역주자를 봐줄 걸 그랬나. 너무들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라방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제 지금 그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고점을 쳤어. 얘는 고점도 안 쳤네. 극복을 못했지. 극복을 못해서 뭐 이랬어. 그래서 이게 이평선 다 뚫고 내려와서 60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고 떨어졌죠. 여기가 이 IWM에 해당하는 역주사는 자리인 거예요.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이제 캔들 개수까지 알려드렸어요. 5개에서, 그러니까 3개에서 6개 남았다. 그래서 목요일 날 팝 한다면 목요일부터 조심해라. 목요일부터 주식이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됐죠. 여기서 이렇게 밀렸다가 다음날 팝했다가 쭉 밀렸어요. 그런 개수는 어떻게 추정하냐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이게 뭐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인디케이터나 이런 파동의 길이나 각도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제가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얼추 맞죠? 얼추 맞아. 얼추 맞아요. 그렇게 예측해서 맞으면 차티스트는 기뻐요. 이게 내가 손해를 봐도 기뻐. 지금 저는 홀드하고 있잖아요. 다 소파이랑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당연히 나겠죠. 근데도 기뻐. 왜냐면 예측대로 갔으니까. 해지했어요. 소파이는 해지하면서 물 탔고 해지 그리고 이제 뺐어요. 더 내려가는지도 몰라도 일단 해지는 풀었어요. 해지는 풀은 상태에서 뭐 저번 주에 뭐 제가 그 QQQ하고 뭐 IWM하고 이제 풋 살 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말씀을 드려도 이거 하방이다. 왜냐면 하방 컨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날은 내가 그냥 여기 컨펌이 있는데 역주를 근데 이게 역주는 또 들어갔다가 잽싸게 먹고 못 나오면 역주로 인한 손해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망설였었어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런 출렁임이 있었으면 이거 역주 타고 이렇게 했으면 이거 가격 엄청 까먹었을 거예요. 역주들 만약에 TGA로
3배짜리 했었으면 역주 가격 굉장히 많이 까먹는 자리예요. 뭐 SQQQ하고 SP, XS 같은 경우에 뭐 더하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횡보만 해도 역주는 그 가격을 까먹죠. 3배짜리 레버리지는. 그래서 이렇게 반등해서 반등 실패하고 떨어지는 이 자리. 여기에 매수 자리 한 번, 여기에 한 번, 여기 한 번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홀드하면서 모을 만큼 내가 차트를 잘 보고 자신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120선까지 클레임을 했다가 다 하고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켓 포캐스트에 아까 보여드린 것이 옆에 자리랑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 이유예요. 120선 밑으로까지 째버렸어. 얘 과매도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어요. 반등할 수 있는데 이 220 제가 이제 그 자리 가르쳐 드렸죠. 반등 만약에 해서 220에서 223 여기까지 클라임 했다가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그러면 하방이다. 어디까지? 그건 모르지. 저점을 어떻게 깨고 내려가느냐 이게 문제죠. 제가 지금 QQQ하고 스파이는 다른 설명 안 드리고 IWM만 오늘 설명 드릴 거예요. QQQ하고 IWM은 거기에 지지가 많아서 걱정 안 해도 돼. 떨어져도 살 사람이 많아. 근데 우리 성장주수는 살 사람이 많은지 안 많은지 잘 모르겠어. 걱정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을 모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봐요. 주가는 외봉으로 오르죠. 외봉으로 올 때 뭐예요? 여기가 하이야. 여기가 로우야. 그러면 이 하이가 여기보다 하이를 치느냐 그 다음에 이 로우보다 로우를 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되느냐 로우가 여기 있는데 로우를 쳤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주가의 흐름인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니까 이상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로우잖아요. 로우 지금 깼어요? 아직 로우 안 깼어. 그럼 여기가 로우가 이쯤이니까 이 로우를 깨는지 첫 번째 봐야겠죠. 근데 이평선 밑으로 빠졌으니까 얘가 반등했다가 실패하면 이 로우를 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이제 그 TD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자리가 요쯤 자리였어요. 이런 자리가 왜 나왔을까? 이런 자리가 왜 나왔을까? 그러고 찾아보면 또 뭐가 있어. 아 너무 신기해.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네. 그래서 땡겨서 보면 지금 여기 갭 있죠. 근데 얘는 업갭이었는데 얘 필을 했네. 필을 했으면 다음 갭 여기 필한 경우에는 이제 그 갭의 지지 저항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갭 또 있나? 이거 갭인가? 아 여기도 갭이 하나 또 있네. 그래서 제가 방에다가 어디까지 내릴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했어. 이거는 이거 업갭이었는데 이거 필 했네요. 그럼 뭐 얘는 치워. 요거는 아직 필 안 했죠. 그러면 여기 갭 전에 여기 갭 후에 여기 197 여기까지 만약에 메꿀 건가? 이걸 런어웨이 갭으로 만들까? 커먼 갭으로 만들까? 그거를 두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필 했으니까 지우고 여기까지 그러면 얼추 200선이랑 만나는 뭐 여기 어디까지 이 로우를 여기를 깨면 여기가 지금 여기에 로우가 한 번 있고 여기에 로우가 한 번 있죠. 208에 로우가 한 번 있고 211에 로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깨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선물에서 먼저 깨면 반등해도 깨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깨나. 근데 이걸 깰 때 우리 성장주들이 같이 아파.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는 일단 반등을 한번 하겠네. 여기서 내일 주초에 월화 수 뭐 이렇게 갖고 좀 반등을 했다가 찍어서 내릴지 그런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들었다가 찍어서 내리면 120선 휘어요. 그럼 머리 아파. 빨리 치켜 올려 들어서
차트를 만들지 않으면 성장주들 머리가 아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들어 올려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무슨 어떤 뭔가 썸띵이 있으면 이제 차트가 바뀔 수 있죠. 불리시로 다시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베어리시예요. 얘가 이제 베어리시로 컨펌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받는 자리 예측하셔서 대응을 하시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IWM 영상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뭐 ADX 뭐 이런 거 DMI 얘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베어리시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베어리시라는 얘기가 뭐예요? 갈 때까지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이제 올라올 거다라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림 사인이 보이지 올림 사인이 아직 안 보인다라는 게 문제지. 그래서 지금 이게 꺾였잖아요. 꺾여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과매도니까 하지만 제가 30 위에 이놈이 파란 선이든 빨간 선이든 30 위에 있으면 그 선이 그 위에 있는 갸가 갑인 거예요. 지금 차트에서 베어리시인 거예요. 이 빨간 마이너스 DMI가 위에 있고 얘는 20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ADX가 따라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와도 이 ADX가 위로 올라가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룬도 봐도 아룬은 내가 키고 본 적이 없는데 요거는 키고 근데 거의는 뭐 인디케이터 다 비슷하게 가요. 어펄 초록색 진하게 로월 빨간색 진하게 이렇게 해서 보면 봐봐요. 얘 빵에다 붙이고 얘 백에다 붙여버렸잖아. 그럼 여기서 뭐 널 cul렁cul렁cul렁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두 번 했으니까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탁 튀어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자리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기에는 얘가 밑으로 확 빠져버렸어. 여기는 지금 60선 지지하고 있는 자리였지만 여기는 60선 뿐만이 아니라 120선까지 깨고 내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케이터가 모양을 이렇게 같은 모양을 해줘도 주가의 힘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MACD 이게 이제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다른 차트 볼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차트 보실 때도 보시라고. 히스타그램 밑으로 빠졌죠. 여기서부터 이제 베어리시였던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야. 여기서부터 이제 베어리시가 되려고 했다가 올랐다가 여기가 베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MACD 히스타그램이 제일 빨리 잡는다고. 여기 모멘텀 딱 잃었던 순간. 이게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라방 할 때 말씀드렸던 스파이하고 QQQ가 이거 모멘텀 잃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히스타그램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 떨어지듯이 걔네들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라 라방에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벌써 23분이야. IWM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초에 반등을 혹시 한다면 저점에서 뭐 저번 주 저점에서 애드하신 부분들은 조금 덜어내실 수 있으면 덜어내시고 현금을 좀 더 확보해 놓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틀릴 수 있죠. 틀리길 바래요. 솔직히 틀리길 바래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